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신경증과 지혜의 5가지 짝.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자신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타인을 원망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혼자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익숙한 방향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민합니다. 번뇌와 고민 안에 지혜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만 알아내려 하지요. 페마 초드로는 죽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경증과 지혜의 5가지 짝에 관한 원리입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해당되는 문제이자 대표적인 신경증 증상으로 분노, 탐욕, 질투, 자만심, 무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신이 어디에 더 치우쳐져 있고 어떤 감정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 경향성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경향성이나 특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온전히 연결되면 지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아차리고 고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것은 그대로 지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보지 말고 신경증과 짝을 이루는 지혜의 측면을 두루 이해할 것을 더 강조합니다. 자신의 주요 경향성이 분노인 경우에는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날카로움과 정확성은 거울과 같은 지혜가 될 수 있으며 탐욕은 늘 뭔가에 집착하고 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이지만 수행으로 잘 다듬어질 경우 분별하는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질투는 끊임없이 분주하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 에너지와 온전히 연결되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지혜가 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와 같은 자만심은 자기 영역이나 자기 이미지, 자기 물건 등에 집착하면서 폐쇄적인 태도로 성을 쌓게 하지만 이를 꿰뚫어 들어가면 평등심의 지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둔하고 무기력한 무지의 번뇌 에너지가 깨어나면 법계의 지혜가 됩니다. 분노, 탐욕, 질투, 자만심, 무지 등 어떤 것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번뇌 혹은 신경증적 증상을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 들지 말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온전히 연결되면 그대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유전자, 어린 시절 양육 환경,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과 사건들, 교육과 학습, 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통해 우리 자신의 경향성은 특정한 방향으로 더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나 자신의 감정 습관, 생각 패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증폭될 때가 많습니다. 내 특유의 경향성, 그리고 그 경향성과 관련된 자기 주제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사건들에도 영향을 끼치지요. 이를테면 자기 주제가 소외되거나 혼자 남겨지는 것만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인 경우에는 늘 타인에게 맞추고 순응하다 보니 상대방이 함부로 대해도 꾹 참거나 웃음으로 넘기며 갈등을 회피하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가꾸기가 오히려 힘들게 되지요.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주제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강하게 나가야 해인 사람은 무시와 관련된 신호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경험해
결과적으로 다시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혹은 아무도 내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아와 같은 주제로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문제로 시야가 많이 좁아져서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피해도 더 크게 인식하고 기쁨도 더 크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연일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의 작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이 이후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자주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유의 경향성,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주제에 매달려 평생 비슷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주제를 명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아주 세세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불만, 고민, 고통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반복해서 생각하는 고민이나 친구에게 자주 하소연하는 불만, 내게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해결이 된 것 같다가도 다시 등장하고 포장만 바뀌어 다시 등장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건 어떤 경험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한 두 줄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나는 그걸 계속 문제 삼는가? 문제 삼는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반응하는 방식. 누군가가 나를 매우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감정적 불편함으로 인한 공격성을 상대에게 쏟아내려는 시도죠. 모든 행동은 내 안에 일어난 자극을 덜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불쾌한 자극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냉정하게 혹은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맑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슬퍼지지요. 사랑이 사랑을 낳듯 공격성은 공격성을 낳기 때문에 공격성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나 복수하는 행동은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습니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툭 건드릴 때, 마음이 산란해질 때 우리가 고도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순간의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면 나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지금 분명 뭔가를 놓치고 있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강렬한 감정은 종종 무지, 알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모르죠. 내 맥락과 상대방의 맥락을 모르고 세계의 이치를 모릅니다.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얼른 토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것을 핑계 삼아 서로의 말투를,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싸워댑니다. 나에 대해, 이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공격성으로 뭉개버리지요. 공격하는 마음은 사실 의존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기 세계를 회피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쉬운 반응,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방어하거나 회피하려는 마음을 꿰뚫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참된 자기가 있습니다.